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다주택 공직자는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집이 두 채 다주택은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빼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모든 공직에서 배제하겠다. 근데 이것도 말뿐이지 뭐 실제 김현지가요. 김현지가 집이 두 채에다가 사무실까지 세 채거든요. 김현지가 다주택자가 12명이 있어요. 거기 따지고 보면 이게 부동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를 들어 김현지가 제일 부속실장이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모든 문고리 권력인데 그러면 이게 부동산 정책하고 전혀 무관하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실천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쇼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 그 다주택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는 아예 뭐 정책에서 빼버리겠다. 이랬더니 안철수 의원 있죠. 안철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아니 왜 다주택자만 빼냐.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 관련 공직자도 주식 정책할 때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맞다 봐요. 예를 들어 주식 정책을 펴는 사람이 주식을 이렇게 들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해충돌 아닐까요? 저는 이게 맞다 봐요. 옛날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선거 치고 2022년에 그때 그 다음날 주식 투자한 게 국방위원인데 방산업체에다 투자했다. 현대중공업이나 방산업체. 그러면 이게 국회 국방위원이 방산업체에 투자하면 이해충돌 아닙니까? 또 이게 예를 들어 금감원에나 한국은행에서 금융이나 이런 걸 이게 정책을 펴는 사람이 주식이나 이걸 이렇게 보유하면요.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죠? 금리 내리면 이게 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는 주식 지수 ETF나 주식을 사놓고 내가 정책을 편다 한국은행에서 또 금감원에서 또는 기재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안철수 말이 뭐 틀렸습니까? 저는 이해가 부동산 이해 충돌이 있으니까 부동산 정책 펼 때는 다주택 다 배제하면 그럼 이게 주식 관련 정책을 펴는 공직자들에게 주식을 보유 안 하는 게 깨끗한 손으로 주식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주식을 어느 분야든 들고 또는 ETF라 들고 주식 정책을 펴면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모든 돈을 이게 주식 펀드에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한데 이것도 정당한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이재명이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죠. 전체 주식을 막 끌어올리면서 자기는 지수 가지고 나 얼마 벌었다 계속 자랑질 하니까 물론 이제 개별 종목은 안 샀지만 그렇게 지수 가지고 사놓고 지수를 무리하게 동원해 올리는 것도 이해충돌 깨끗한 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물며 개별 종목을 산 공직자가 백지신탁은 이제 급이 있으니까 일반 이게 내가 예를 들어 금감원이나 재정경제부나 예를 들어 경제정책을 펴는 부의 국장이다, 실장이다. 이런데 내가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편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면서 종이 빨대만 하게 한다? 근데 내가 제재해서 주식을 친환경 사서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해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적한 거는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요. 이재명이가 기분이 나빴는지 또 이게 안철수를요. 공격하면서 뭐라고 했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개구리고 주식은 모기라고 하는가 봐. 그러니까 모기까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게 뭐야? 이게 보호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이게 주식은 올리고 부동산을 때려잡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개구리고 뭐가 모기냐? 개구리 보호한다니까. 이게 아마 주식이 하고 부동산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막 때려잡는다 해서 주식까지 때려잡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올리되는 거고, 올리는 게 좋고, 금융시장 올리는 게 좋고, 부동산은 이게 떨어뜨리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결국에 그 개구리 정확하게 비유하면 부동산은 모기로 봐야죠. 그러니까 때려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은 개구리로 봐서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이 말은 이게 그 주식 시장을 올린다고 해서 그럼 이게 모기까지 보호해야 되느냐? 모기는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나쁜 거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게 이렇게 개구리 모기로 딱이 일도 양단으로 자를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게 이재명이가 SNS에 이 글을 올리면서 또 이게 김태선 의원의 글을 항상 이재명이가 하는 게 누구 글을 하나 그대로 이게 올린 다음에 팔로 누구 글을 하나 딱 소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적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선 의원이 안철수를 비판한 기사 이걸 이게 링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재명이가 개구리 모기 이야기 한 거예요. 김태선이가 안철수 보고 뭐랬냐? 헛짚어도 이게 어떻게 부동산하고 주식이 같으냐?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 결국 이제 이거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이게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정책 공무원하고 국민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게 부동산은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게 정책에서 국민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 공무원도 이해상충이 되면 안 되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배제하는 건데 근데 이거 주식은 그게 아니고 아니 오히려 주식을 많이 해보고 자본시장에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가 주식시장 설계해야지 잘 되는 거 아니냐. 전혀 다르다. 두 개는 헛짚었다. 이렇게 쓰니까 김태선이가 이재명이가 그걸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선 의원의 말은 부동산은 우리 다주택자를 배제하고 그래야 이해상충이 안 되니까 국민도 떨어지면 좋고 다주택자도 공무원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근데 주식은 오히려 이게 주식을 많이 사본 놈이 많이 참여하고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올라가면 이게 공무원도 좋고 국민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많이 해본 놈이 오히려 참여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보기에 김태선이나 이재명이가 헛짚어도 한참 이게 헛짚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철수나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이해상충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 부동산도 그래 이해상충이 있으니까 다주택자 배제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실천 안 하지만 근데 주식도요. 주식도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이게 공무원이 자기가 주식을 하면 개별 주식이든 지수든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게 주식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고급 정보를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많이 사봤다 해서 이게 주식 정책을 잘합니까? 그럼 이게 주식 몇십 년 투자해본 사람이 이게 다 주식 정책 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주식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게 저는 관료는요, 가능하면 이게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 자기 이익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책을 지가 또 미리 고급 정보를 미리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주식 보유자도 이게 주식 정책에 배제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국민 전체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정책을 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 그 법사위원장까지 한 있잖아. 그놈 보좌관 차명으로 국회에서 주식 계속 하다가 걸린 그 이춘석인가 있죠. 그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기소.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몰래 보좌관 차명으로 주식하는 이런 놈이 그럼 주식 정책 펴야 됩니까? 국회에서 상임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옛날에 뭐 판사 중에도 이민선 판사인가 헌재 재판관 대통령 탄핵했던 그것도 이게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관계자. 이런 식으로 저는 경제 관료나 또 이게 국회도 그 산업 자원이나 뭐 기재위나 이런 게 유관 상임위 이런 사람들이 주식하면요. 결국에 고급 정보를 먼저 이용해가 장난칠까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길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공직자의 이해상충 문제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고 이걸 이재명이가 마치 이게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다르고 하나는 이게 개구리고 하나는 이게 모기처럼 때려잡아야 될 부동산은 완전히 해로운 모기처럼 때려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식은 개구리처럼 이게 무조건 올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정반대 일도 양단 딱 잘라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정책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전 잘못된 정책이다
부동산도 너무 그렇게 범죄자 취급할 필요 없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기본적으로 뭐 큰 차이는 없고 이해 충돌이 되고 이해 상충이 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한데 하여튼 이재명이는 무조건 이게 아예 주식은 뭐 이렇게 주식 보유하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부동산은 게 다 배제해야 된다. 근데 말만 그렇지 또 배제도 안 해. 안 하고 있다고. 이런 이제 그 심각한 이분법적인 선악의 사고 이걸로는 이게 절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제대로 경제 정책을 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가 정말 이게 뒤끝 장렬하고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에 대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어젯밤에 며칠 전에도 그 SBS 노조를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또 어젯밤에 얼마나 그 조폭 연루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벌써 이 글을 몇 번째 올린 겁니까? 저도 이게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2018년 사건이에요. 2018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그 이재명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폭이죠. 성남 국제마피아파 거기에 2명의 그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이걸 보도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팩트잖아, 팩트. 이재명이가 이게 조카하고 오촌 조카 2명 국제마피아파 변호한 게 맞거든요. 자기 집안 조카. 근데 팩트를 가지고 이재명이가 계속 SBS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난 장영하 변호사, 성남의 국회의원 출마 장영하 변호사 가게 집행유예 판결이 난 거는 이번에 난 거는 뭐냐면 국제마피아파의 그 박철민이라는 조직원이 있는데 박철민 이제 이 사람이 현금 20억 사진을 찍어가지고 현금 20억을 이재명 측에 줬다. 이렇게 박철민이가 허위로 제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게 장영하 변호사가 박철민 변호인이니까 이걸 언급한 거 의혹을 이렇게 수사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장영하 변호사가 제가 보기엔 뭐 저는 의혹 제기라고 보는데 하여튼 처음에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낸 걸 끝까지 그 이재명 측에서 이제 재정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내 집행유예 받아버렸잖아요. 장영하 변호사가. 근데 이거는 SBS 보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거야말로 2023년 2년 이때 한참 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판결이 나오니까 갑자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방송 가지고 이재명이가 아니 왜 방송이 허위 방송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나를 조폭 연루자로 이게 알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사과 받고 싶다 해가지고 또 이게 제작진이 놀래가지고 왜 방송사에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SBS 제작자가 사과를 한 거 이재명이한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노조에서 SBS 노조도 이게 그 민노총 노조잖아요. 노조에서 아니 우리가 허위 방송도 안 했는데 왜 사과라고 압박해서 이게 결국 사과하게 만드냐 이거야말로 이게 그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 아니냐 이렇게 노조가 반발하니까 이재명이가 또 글 올려가지고 아니 언론 자유라는 게 책임이 따르는데 언론들 마음대로 하면 되냐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재명이가 또 반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정청래도 맞장구 지가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게 일단락 됐는데 어제 또 이재명이가 글을 올려가지고 SBS를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이게 그 뒤끝이 장렬하도 이게 유분수지 끝까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조폭 연루설이 뭐 억울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도요. 어젯밤에도 이렇게 했어요. 실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를 겨냥해서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인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SBS 보도가 이제 그 악의적 조작 보도다. 이거야말로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거다. 근데 SBS가 말라고 그 악의적 조작 보도를 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언제 뭐 그게 우파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나 공격하고 실제 윤 대통령이나 그런데 무슨 이게 우파 좌파도 아니고 악의적인 조작 보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더군다나 그때 2018년에 좌파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문제된 보도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꾸는 것은 명예훼손이면서 국민 주권을 탈취하는 민주주의 파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SBS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BS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물 하나를 캡처해가 올린 거예요. 꼭 이재명이 꼭 하나 링크를 걸고 거기에 이제 글을 쓰잖아요. 이번에는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물을 하나 캡처한 걸 첨부했는데 근데 그 게시물에는 뭐냐? 결국 이제 SBS 보도 때문에 이재명이 이미지가 나쁘게 만들어가 2022년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 이건 주장일 뿐인데, 그러니까 SBS가 조폭 보도를 했고, 이게 2022년에 나쁜 이미지 주가 선거 전가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담은 게시판. 그런 게 주장인데 그 글을 갖다가 하나 링크를 걸고, 이런 식으로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하는 말이 SBS는 내한테만 사과하지 말고 오히려 대한민국 주권자 국민들한테 사과해라.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이재명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근데 국민들한테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끝에 뭐라 했냐. 방송에 쏘가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찍고 자기 안 찍고 가슴 아파하거나 지금도 저를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이를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 내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연된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게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 안타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내가 대통령 된 거보다 내가 몇 년 늦게 대통령 된 게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테니까 너무 억울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 대통령 된 것보다 그때는 가짜뉴스로 조폭 연루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못 됐는데 지금 3년 뒤에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때보다 몇 배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한민국 잘 만들 테니까 안타까워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딸들 중에 일부가 그때 조폭 연루 이게 보도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2022년에 윤석열이 이기고 됐을 텐데 그때 SBS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렇게 개딸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글 올리니까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그때 2022년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해가 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글 올리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서요. 진짜 이재명이가 조폭 연루자가 아닙니까? 조폭 연루자가 아니냐고. 아니 조폭 변호한 거는 맞잖아요. 이것부터 밝혀보라고. 일단 이게 조카가 살인한 거 맞잖아. 그 변호한 거 맞고 누나, 아들, 친누나, 큰누나. 조카 살인범, 조폭 변호한 거 맞고 오촌 조카가 성남 마피아파 거기 변호한 거 맞잖아요. 그걸 보도한 거예요. 왜 조폭을 변호했잖아. 근데 그거부터 대답해 보라고요. 조폭 변호 안 했느냐고. 친척 조폭 변호 안 했느냐고요. 그게 조폭 변호했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진들도 그때 몇 개 넣었잖아요. 어떤 조폭처럼 그런 사람이 집무실에 뚝 다리 올리가 있는 사진도 이재명이 써 있고 그런 게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부터 이게 해명을 해보라고요. 왜 갑자기 팩트는 말 안 하고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만 때리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언론에 대한 엄청난 탄압입니다. 이런 걸 하나 올릴 때마다 SBS 완전히 경영자들은요, 정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거든요. 더군다나 SBS가 태영건설, 원래 대주주가 건설회사잖아요. 태영건설의 회장님이 서울법대 출신인데 그분이 서울법대에 엄청나게 기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없었으면 이게 도서관이나 법대, 모의 법정이 없어가 서울법대가 로스쿨에 탈락할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노무현이가 로스쿨 할 때 서울법대가 시설이 부족해서 그때 그때 윤세영 회장님이죠. 서울법대 출신의 선배예요. 제일 기부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모의 법정과 도서관 이래가지고 로스쿨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SBS 탄압하면 경영 기업도 이게 문제고 안 그래도 태영이 어렵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노조하고도 이렇게 서로 공박 싸우고 있고요. 특히 PD는 떠났거든요. 계속 이 프로 하나 가지고 글을 올리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거야말로 완전히 뭐 국민 주권을 짓밟고 민주공화 짓밟고 내한테만 사과하지 말고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면 그러면 그 SBS에 느끼는 공포감 지금 이재명이 막 권력이 하늘을 찌르게 지금 모든 걸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재 야당이 뭐 맞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언론 자유를 완전히 산산조각 짓밟아버리는 이런 행위다. 저 분명히 경과 우리 유튜브 저라도 맞서 싸워야죠. 저처럼 뭐 아무 잃을 거 없는 이런 저라도 맞서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조카들 2명 살인까지 변호한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부터 밝히라. 그리고 그 사진은 집무실 밝히라. 이걸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리고 SBS 보도가 2018년에는 장영하 변호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왜 이제 장영하 변호사 판결 가지고 갑자기 한참 전에 8년 전에 보도를 왜 문제 삼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제가 촉구하고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보세요. 민노총 중에 민원연 특히 우리 언론 노조들 봤잖아. 이재명이 어떤 자인지 이제 알겠지. 언론 노조가 얼마나 민노총 산하에 민주 언론 노조가 얼마나 잡합니까? 근데 결국은요. 이재명이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런 언론 자유를 완전히 탄압,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여튼 우리나라 언론계가 좌파 편향이 심각한데 결국 좌파 언론 노조가 봐도 이재명이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언론 노조 지금에도 이재명의 독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언론 노조들 들고 올라서 이재명 정권 퇴진에 같이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요. 더 이상 이재명은 입틀막 독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뭘 가져도 되고 또 뭘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사실 간단해 보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정말 뜨겁게 달군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 제안 하나가 말 그대로 공직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의 속뜻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바로 공익과 사익의 일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 집값 오를까봐 그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국민 전체를 위한 결정을 못 내리는 일, 이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딱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이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바뀌게 되죠. 안 의원이 던진 질문은 아주 근본적인 거였어요. 아니 근데 부동산만 문제인가요? 안 의원 반론의 핵심, 그건 바로 형평성이었어요. 아니 왜 다른 건 다 괜찮고 유독 부동산에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냐 이거죠. 그 논리는 들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집 여러 채 가진 공무원을 부동산 정책에서 빼야 한다면 똑같이 주식 가진 공무원도 주식시장 정책에서 빼야 공평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결국 둘 다 개인 재산이랑 직결된 정책이니까요. 자, 이렇게 안 의원이 딱 치고 들어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통계나 데이터를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대신 아주 기가 막힌 흥미로운 비유로 맞받아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개구리와 모기 비유입니다. 딱 이 한 문장, 이걸로 그냥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아예 근본부터 다른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같은 기준으로 보냐, 이런 말이죠. 자, 이 비유를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이런 뜻입니다. 주식시장이 막 활성화되는 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개구리처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투기는 어때요? 집값만 잔뜩 올려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이건 꼭 잡아야 할 모기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가 딱 나오죠. 개구리는 지켜주고 모기는 때려잡아야 한다. 근데 말이죠. 이 비유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귀에 쏙쏙 들어와도 사실 이 논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문제를 그냥 덮을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이해충돌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충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무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이 자기 개인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일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그 위험성 자체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안철수 의원 측이 다시 파고드는 겁니다.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해충돌 위험이라는 게 자산 종류를 가리나요? 이거죠.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뭘로든 자기 이익 챙기기 너무 쉬운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을 쭉 따라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직자의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철학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입장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이재명 대표 측을 보면 부동산과 주식은 아예 성격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규제도 다르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부동산은 모기고 주식은 개구리라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안철수 의원 측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떤 자산이든 이해충돌의 위험은 똑같다. 그러니 하나의 공평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는 겁니다. 사과 대 사과, 즉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논쟁을 보면 이게 그냥 누가 맞고 틀리고 하는 정치 싸움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또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과연 어떤 수준의 신뢰와 윤리를 요구해야 하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